침대에 눕혀졌을 때 저는 천장을 올려다봤어요. 형광등 불빛이 눈부셨습니다. 그가 제 위로 올라왔어요. 부인, 정말 아름다워요. 그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제 배 위로, 가슴 위로. 우리 그냥 이야기만 하기로. 이것도 이야기예요. 몸으로 하는 이야기. 그의 손이 제 옷 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피부 위를 따라 천천히 올라왔어요. 아,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손길이 뜨거웠어요. 남편과는 다른 낯선 온기였습니다. 예쁜 몸이네요. 그가 속삭이며 제 옷을 벗기기 시작했어요. 단추 하나, 두 개. 저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저항할 수 없었어요. 술 때문일까요? 아니면 제 안에 다른 무언가 때문일까요? 안녕하세요. 학원 보석함에 이렇게 찾아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번 사연은 참 가슴 아픈 사연입니다. 주인공의 희생이 없었으면 남편은 어떻게 됐을지 참담합니다. 그래도 마지막은 통쾌한 한 방이 있으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시작 전 아시죠?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어마무시하게 큰 힘이 됩니다. 이 목소리는 황혼 보석함 저의 목소리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평범한 주부입니다. 남편과 결혼한 지 5년째, 그는 중견기업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직장인이고, 저는 그런 남편을 뒤에서 묵묵히 지켜주는 아내였죠. 우리의 일상은 조용했고 평온했습니다. 그날까지는요. 여보, 오늘 회사 회식인데 같이 가줄 수 있어? 남편의 부탁이었습니다. 부서 회식에 가족들도 함께 오는 자리라고 했죠. 처음엔 조금 망설였지만 남편이 회사 사람들한테 저를 소개하고 싶어 하는 게 느껴져서 흔쾌히 응했습니다. 그래, 같이 가자. 회식 장소는 시내 한복판의 고급 레스토랑이었어요. 입구부터 은은한 조명과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왔죠. 남편 손을 잡고 들어서는 순간 여러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오, 김대리, 이분이 부인이시구나. 처음 뵙겠습니다. 사람들은 친절했고 분위기도 화기애애했어요. 저는 남편 옆자리에 앉아 조심스럽게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자, 다들 모였으니 건배 한번 할까요? 중년 남성의 목소리가 테이블 위로 울려 퍼졌어요. 서진 부장, 남편이 평소 이야기하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40대 중후반쯤 되어 보였고 단정한 양복 차림에 카리스마 있는 인상이었죠. 부장님, 제 아내입니다. 남편이 저를 소개했을 때 서진 부장의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아, 그래요? 처음 뵙겠습니다, 부인. 그의 악수가 다가왔어요. 저는 예의상 손을 내밀었고 그 순간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악수하는 시간이 조금 길었어요. 남편분 옆에 이런 아름다운 분이 계시니 부럽네요. 그의 말은 정중했지만 손을 놓는 순간 그의 엄지손가락이 제 손등을 가볍게 쓰다듬고 지나갔습니다. 찰나의 순간이었어요. 너무 짧아서 착각일 수도 있었죠. 하지만 제 등골에는 묘한 한기가 스쳤습니다. 기분 탓이겠지. 저는 애써 그 느낌을 무시하려 했어요. 건배가 시작되고 음식이 나오고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남편은 옆자리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누느라 정신이 없었고 저는 조용히 음식을 먹으며 대화를 경청했어요. 그런데 자꾸만 느껴지는 거예요. 고개를 돌려보면 서진 부장이 테이블 저편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지만 그의 눈길이 유난히 자주 저를 향했습니다. 처음엔 내가 예민한 건가 싶었어요. 하지만 점점 확신이 들었죠. 그는 분명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음료를 마실 때, 고개를 숙여 음식을 먹을 때, 남편과 이야기를 나눌 때,
그의 시선은 마치 제 몸 전체를 훑는 것 같았어요. 부인,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여기 시그니처 메뉴예요. 어느새 서진 부장이 제 쪽으로 접시를 건네고 있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저는 어색하게 미소를 지으며 받았어요. 남편은 옆 사람과 대화 중이라 이 상황을 보지 못했죠. 입맛에 맞으시길. 접시를 건네는 그의 손이 제 손가락 끝을 스쳤습니다. 우연처럼 보였지만 그 접촉은 분명 필요 이상으로 길었어요. 심장이 쿵 하고 뛰었습니다. 불편함이었을까요? 아니면 당혹스러움이었을까요? 저는 잘 모르겠었어요. 다만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직감만이 점점 강해졌습니다. 자, 이 차는 노래방으로 갈까요? 누군가의 제안에 사람들이 우르르 일어났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조용히 속삭였어요. 여보, 나 좀 피곤한데. 먼저 들어가도 될까? 응? 벌써? 조금만 더 있다가 가자. 남편은 아쉬워했지만 제 표정을 보더니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그럼 택시비 여기 있어. 조심히 들어가. 남편이 제 어깨를 토닥이며 지갑을 꺼내는 순간이었습니다. 부인 먼저 가시려고요? 서진 부장의 목소리였어요. 그는 어느새 제 바로 옆에 서 있었습니다. 네, 조금 피곤해서요. 그래요? 아쉽네. 그럼 나가실 때 조심하세요. 그가 말하며 제 허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배웅하는 척, 안내하는 척. 하지만 그의 손바닥은 제 허리를 감싸듯 쥐고 손가락은 엉덩이에 있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얇은 옷감을 통해 고스란히 제 피부에 전해졌어요. 아, 작은 신음이 새어나올 뻔했습니다. 저는 재빨리 몸을 돌려 그의 손에서 벗어났어요. 감사합니다. 먼저 실례하겠습니다. 저는 서둘러 레스토랑을 빠져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오는 순간 차가운 밤 공기가 뺨을 때렸어요.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서 가쁜 숨을 골랐습니다. 뭐였지? 방금?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저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그의 손길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손등을 쓰다듬던 엄지손가락, 손가락 끝을 스친 그의 손, 그리고 허리를 감쌌던 그 뜨거운 손바닥. 우연일 거야. 그냥 예의상 그런 거겠지. 하지만 제 몸은 정직했어요. 등골을 타고 흐르는 오싹함, 심장을 두드리는 낯선 긴장감, 그리고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묘한 감각. 저는 그날 밤 샤워를 하면서도 계속 제 몸을 문질렀습니다. 마치 그의 손길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처럼 그 흔적을 지우고 싶었어요. 하지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집에 돌아온 건 새벽 2시쯤이었어요. 술 냄새를 풍기며 침대로 들어온 남편은 제 옆에 누우며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자, 응. 저는 자는 척했어요. 남편의 팔이 제 허리를 감쌌을 때 이상하게도 오늘 저녁 서진 부장의 손길이 겹쳐 떠올랐습니다. 왜 이러는 거지, 나? 저는 눈을 감았어요.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부터였어요. 제 일상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건 그날 이후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애써 그날 밤의 일을 잊으려 했어요. 일상으로 돌아가려 했죠.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개고 저녁을 준비하면서 그냥 내가 예민했던 거야라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전화 한 통이 그 평온을 깨뜨렸어요. 여보, 오늘 부장님이 우리 집들이 온다고 하시네. 뭐? 전화기를 든 제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갑자기요? 응, 부장님이 우리 동네 지나가시다가 한번 들르고 싶다고. 미안, 거절하기가 좀 그래서. 괜찮지?
괜찮을 리 없었어요. 하지만 저는 응, 괜찮아라고 대답했습니다. 남편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부담감을 알았으니까요. 회사에서 부장이라는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알았으니까요. 저는 서둘러 집을 정리했습니다. 진공 청소기를 돌리고 거실을 정돈하고 간단한 안주거리를 준비했어요. 거울을 보며 옷차림을 고민했습니다. 너무 편한 옷을 입으면 실례고, 그렇다고 너무 신경 쓴 것처럼 보이는 것도. 결국 저는 단정한 니트와 청바지를 골랐어요. 최대한 평범하게, 최대한 눈에 띄지 않게. 저녁 7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어서 오세요, 부장님. 남편이 반갑게 문을 열었고, 서진 부장이 와인 한 병을 들고 들어섰습니다. 실례합니다. 갑자기 방문해서 죄송해요. 아닙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저는 거실에서 그를 맞이했어요. 안녕하세요, 부장님. 아, 부인. 지난번 회식 때 이후네요. 그때는 인사도 제대로 못 드렸는데 그의 시선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제 얼굴에서 시작해서 천천히 내려왔어요. 목선, 쇄골, 그리고 니트 옷감 너머로 드러나는 몸의 곡선까지. 너무나 노골적이어서 남편이 눈치챌까봐 불안했습니다. 자, 앉으시죠. 다행히 남편은 부엌에서 안주를 가져오느라 그 시선을 보지 못했어요. 와인잔이 채워지고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김대리, 요즘 프로젝트는 어때? 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부장님 덕분에. 남편과 서진 부장이 회사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저는 조용히 와인을 홀짝였어요. 그런데 자꾸만 느껴지는 거예요. 그의 시선이. 남편과 대화를 나누는 척 하면서도 그의 눈은 계속 저를 훑고 있었습니다. 제가 다리를 꼬을 때, 손으로 머리카락을 넘길 때, 와인잔을 입술에 댈 때마다 그의 눈동자가 따라왔어요. 부인, 와인 좀 더 드릴까요? 아, 괜찮습니다. 에이, 한 잔 더 하셔요. 이거 좋은 건데. 그가 몸을 앞으로 숙이며 제 잔에 와인을 따랐습니다. 그 순간 그의 무릎이 제 무릎에 살짝 닿았어요. 우연처럼. 하지만 그는 무릎을 떼지 않았습니다. 와인을 따르는 몇 초 동안 그의 무릎은 제 무릎에 계속 닿아 있었고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가 다시 자리로 돌아가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마치 들켰어? 라고 묻는 것 같은 미소. 아, 잠깐만요. 전화 좀 받고 올게요. 남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회사 후배였나 봐요. 남편은 휴대폰을 들고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응, 나 지금 부장님이랑 있어서. 그게 뭔데? 문이 닫히는 소리. 거실에는 저와 서진 부장, 단둘만 남았습니다. 너무나 무거운 침묵이었어요. 부인.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네. 지난번에도 느꼈는데. 정말 아름다우시네요. 네. 갑작스러운 말에 저는 당황했어요. 남편분이 복이 많으신 것 같아요. 이런 분을 부인으로 두다니. 그런 과찬이십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심장이 너무 빠르게 뛰었어요. 그리고 그때였습니다. 그가 소파에서 일어나 제 옆으로 왔어요. 부장님? 김대리 전화 좀 길 것 같은데 우리 좀 더 편하게 앉아 있죠. 그는 제 바로 옆에, 아니 거의 붙다시피 앉았습니다. 너무 가까웠어요. 그의 체온이 느껴질 정도로. 그의 남성 향수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고 그의 숨소리가 귀에 들렸습니다. 부인. 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속삭이듯. 부인 정말 섹시하세요. 제 몸이 굳었습니다. 지난번 회식 때부터 계속 생각났어요. 부인 얼굴, 몸매, 걸음걸이.
전부 다. 부장님. 이러시면. 쉿. 그의 손가락이 제 입술 앞에 왔습니다. 김 대리는 모를 거예요. 자기 부인이 얼마나 매력적인지. 그리고 그때였습니다. 쿡. 그의 손가락이 제 옆구리를 찔렀어요. 너무나 갑작스럽게. 아! 작은 비명이 새어나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장난이 아니었어요. 그의 검지손가락은 제 옆구리에서 천천히, 너무나 천천히 위로 올라왔습니다. 니트 옷감 위로, 갈비뼈를 따라, 그리고 그곳으로. 부장님, 저는 그의 손을 밀쳐냈어요. 아니, 밀쳐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가락은 이미 제 가슴 옆부분을 스치고 지나간 뒤였어요. 단 2초, 길어야 3초였을 겁니다. 하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제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장난이었어요, 부인. 너무 놀라셨네? 그는 태연하게 웃으며 다시 자리로 돌아갔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저는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그가 만진 부분이 아직도 뜨거웠어요. 옷 위로 스친 것뿐인데, 겨우 손가락 하나가 지나간 것뿐인데, 왜 이렇게 온몸이 반응하는 걸까요? 미안합니다. 기다리셨죠? 베란다 문이 열리며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부인하고 재밌게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서진 부장은 여전히 미소를 띤 채 남편을 맞았습니다. 저는 겨우 정신을 차리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저는 설거지 좀 하고 올게요. 괜찮은데. 아니에요. 먼저 할게요. 저는 서둘러 부엌으로 도망쳤습니다. 싱크대 앞에 선 채 저는 찬물에 손을 담갔어요. 떨리는 손, 가빠진 숨, 그리고 아직도 남아있는 그 감촉. 이게 뭐지? 대체 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습니다. 상기된 볼, 흔들리는 눈동자. 저는 저 자신이 낯설었어요. 거실에서는 남편과 서진 부장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방금 그 짧은 순간에 뭔가 돌이킬 수 없는 선이 그어졌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1시간쯤 더 있다가 서진 부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가볼게요. 즐거웠어요. 벌써 가세요? 좀 더 계시죠? 아니요, 늦었어요. 부인, 오늘 감사했어요. 그가 제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거절할 수 없었어요. 남편이 보고 있었으니까요. 그의 손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다음에 또 뵙죠. 악수를 하면서 그의 엄지손가락이 제 손바닥 안쪽을 살며시 눌렀어요. 마치 무언가를 확인하듯. 또, 만나요, 부인. 그의 눈이 제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명확한 의도가 담겨 있었어요. 이건 끝이 아니야. 이제 시작이야. 문이 닫혔습니다. 남편은 기분 좋게 웃으며 말했어요. 부장님 좋은 분이시지? 오늘 와주셔서 영광이야. 응. 저는 대답했지만 제 목소리는 제 것이 아닌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샤워를 하면서 저는 울었습니다. 뜨거운 물줄기 아래에서 아무도 모르게 제 몸을 문질렀어요. 그가 만진 곳을, 그의 손길이 스친 곳을 세게 문질렀습니다. 하지만 지워지지 않았어요. 그 감촉은, 그 뜨거움은, 그리고 제 안에서 일어난 그 낯선 떨림은 침대에 누웠을 때 남편이 제 몸을 끌어안았습니다. 오늘 고생 많았어, 여보. 응. 남편의 품은 따뜻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오늘따라 그 온기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자꾸만 그 사람의 손길이, 그 사람의 목소리가, 그 사람의 눈빛이 떠올랐으니까요. 안 돼. 이러면 안 되는데.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도 그의 형상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 일이 있고 며칠 후였습니다. 남편이 퇴근도 못하고 연락이 왔어요. 여보, 미안해. 오늘 야근해야 할 것 같아. 응? 갑자기 부장님이 급하게 보고서 다시 만들래. 오늘 밤새 해야 할 것 같아.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남편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많이 힘들어? 응. 요즘 부장님이 자꾸 일을 다시 시키셔서 뭐가 마음에 안 드시는지 모르겠어.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설마, 그래도 힘내. 내가 야식 갖다 줄까? 아니야, 괜찮아. 그냥 집에서 쉬어. 사랑해.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멍하니 휴대폰을 내려다봤어요. 그때 문자 알림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 저장되지 않은 번호, 메시지를 열었습니다. 부인, 저 서진입니다. 번호는 김대리 휴대폰에서 봤어요. 오늘 시간 되시면 잠깐 통화 가능할까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무시해야 할까요? 아니면 휴대폰이 다시 울렸어요. 전화였습니다. 그 번호에서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아, 부인.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화기 너머로 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낮고 차분하고 위험한 목소리. 무슨 일이세요? 김대리 일 때문에 연락드렸어요. 요즘 실수가 좀 많아서요. 네. 보고서도 엉망이고 회의 준비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이러다간 평가에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무슨 부인이 좀 신경 써주셨으면 해서요. 집에서 남편 컨디션 관리 같은 거요. 그의 말투는 정중했지만 뭔가 다른 의도가 숨어 있는 것 같았어요. 물론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도 있죠. 도와주신다는 게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저녁 어때요? 저는 김대리는 오늘 밤새 야근이에요. 부인 혼자 계시잖아요. 그가 제 상황을 알고 있었습니다. 당연하죠. 남편을 야근시킨 장본인이니까요. 부장님, 저는 곤란합니다. 제가 거절하자 전화기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부인,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정말 김대리를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요즘 회사 분위기가 안 좋거든요. 구조조정 이야기도 나오고 김대리 실적이 이러면 제가 지켜주기 힘들어요. 협박이었습니다. 노골적이진 않았지만 분명한 협박. 1시간만요. 커피 한잔 하면서 이야기해요. 제가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는지.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남편 얼굴이 떠올랐어요. 요즘 피곤해하는 모습, 스트레스 받는 모습. 어디서요? 그 말이 제 입에서 나왔을 때 저는 제가 선을 넘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땡땡 호텔 라운지 어때요? 조용하고 좋아요. 호텔은 좀, 그럼 부인이 편한 곳으로 하시죠. 근처 조용한 카페 아시는 데 있으면. 결국 저는 집 근처 한적한 카페를 말했습니다. 8시에 봬요, 부인.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거울을 봤어요. 뭐 하는 거지, 나? 하지만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평범한 원피스로. 그냥 이야기만 하는 거야. 남편 일 때문에. 스스로를 설득하며 집을 나섰습니다. 그는 이미 구석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부인, 여기요. 저는 그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주문은요? 아메리카노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부인, 그가 입을 열었어요. 솔직하게 말할게요. 저 부인한테 관심 있어요. 지난번에도 느끼셨죠? 제 마음. 부장님, 저는 유부녀고, 저도 유부남이에요. 애도 셋이나 있고, 그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하잖아요. 서로에게 피해 안 가게. 그럼 왜? 하지만 마음은 어쩔 수 없더라고요. 부인, 저는 정직한 사람이에요. 감정을 숨기고 싶지 않아요. 그의 손이 테이블 위로 뻗어나왔습니다. 제 손을 덮었어요. 부장님, 쉿. 주변 사람들 볼 수 있으니까 조용히 해요. 그의 엄지손가락이 제 손등을 쓰다듬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부드럽게. 부인도 느끼셨잖아요. 지난번에 우리 사이에 뭔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저는. 거짓말하지 마세요. 부인 손이 떨리고 있어요. 지금 그의 말이 맞았어요. 제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두려움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인지. 부인, 저랑 한 번만 만나줘요. 제대로. 제대로요? 네. 단둘이서 방해받지 않고. 그의 의도는 명확했습니다. 안 돼요. 저는 남편을 사랑하고. 그럼 남편 회사에서 어떻게 될지 아세요? 그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김대리 다음 달 평가 제가 써요. 부인이 저를 거절하면. 글쎄요, 좋은 점수 주기 힘들 것 같은데. 그건 협박이에요. 협박이 아니라 현실이에요. 부인, 세상이 원래 이런 거예요. 그의 손이 제 손을 더 세게 쥐었습니다. 한 번만이에요. 그럼 남편 일도 잘 되게 해드릴게요. 승진도 시켜줄 수 있어요. 어때요? 나쁜 제안은 아니잖아요. 저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남편 얼굴이 떠올랐어요. 힘들어하는 모습, 야근하는 모습, 스트레스 받는 모습. 남편을 위해서 생각해 볼게요. 그 말이 제 입에서 나왔을 때 저는 이미 선을 넘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좋아요. 내일 연락 주세요. 그가 미소 지으며 일어섰어요. 부인, 후회 안 하실 거예요. 그는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고 카페를 나갔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차가워진 커피잔을 붙들고. 나, 뭐 하는 거지?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새벽 3시에 들어왔어요. 여보, 자, 응. 저는 자는 척 했습니다. 남편의 팔이 제 허리를 감싸며 속삭였어요. 미안해. 요즘 힘들게 해서. 조금만 참아줘. 내가 곧 잘 될 거야. 눈물이 흘렀습니다. 남편 몰래. 남편아, 미안해. 휴대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서진 부장이었어요. 내일 오후 2시, 땡땡 모텔. 주소 보내드릴게요. 오시죠? 저는 그 문자를 삭제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거울 앞에 서 있었어요. 화장을 하면서도 제 손은 계속 떨렸습니다. 나 정말 가는 거야? 남편은 이미 출근했어요. 오늘도 야근이라며 일찍 나갔죠. 여보, 미안해. 오늘도 늦을 것 같아. 저녁은 알아서 먹어. 남편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휴대폰을 봤어요. 서진 부장의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오후 2시, 땡땡 모텔 203호. 꼭 와요.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1시 30분. 아직 시간이 있었어요. 안 가도 됐어요. 하지만 저는 옷을 갈아입고 있었습니다. 남편을 위해서야. 남편 일 때문에. 스스로를 속이며 저는 집을 나섰습니다. 택시 안에서 저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지금이라도 돌아가야 하는 거 아닌가.
하지만 제 입에서는 다른 말이 나왔습니다. 저기, 땡땡 모텔 앞에 세워주세요. 기사님이 백미러로 저를 힐끗 봤어요. 그 시선이 부담스러웠지만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모텔 앞에 내렸을 때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들어가면 정말 끝이야. 하지만 제 발은 이미 로비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2층에 올라왔어요.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이상하게 제 발걸음 소리만 크게 들렸어요. 203호. 문 앞에 섰습니다. 노크를 해야 할까요? 문자를 보내야 할까요? 손을 들어 올렸다가 다시 내렸어요. 그걸 몇 번이나 반복했습니다. 그때였어요. 똑똑. 안에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부인, 밖에 계시죠? 들어오세요. 그가 알고 있었어요. 아마 문구멍으로 봤나 봅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왔네요. 서진 부장이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어요. 평상복 차림이었지만 여전히 카리스마가 느껴졌습니다. 네. 저는 겨우 대답했어요. 들어와요. 문 앞에서 뭐해요? 저는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은 생각보다 깨끗했어요. 침대가 있었고 작은 테이블에는 술병과 안주가 놓여 있었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찰칵. 잠금장치 소리가 들렸어요.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긴장했어요? 그가 제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조금요. 괜찮아요. 천천히 하면 돼요. 일단 술부터 마셔요. 그가 소주 한 잔을 따라 제게 건넸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받아 단숨에 마셨어요. 목구멍이 화끈거렸지만 정신을 좀 차릴 수 있었습니다. 또 줄까요? 네. 한 잔, 두 잔. 제 얼굴이 달아오르기 시작했어요. 부인. 그가 제 옆에 바짝 붙어 앉았습니다. 너무 가까웠어요. 왜 이렇게 떨어요? 내가 무섭나? 아니에요. 그럼 이리 와요. 그의 팔이 제 어깨를 감쌌습니다. 저는 몸이 굳었어요. 부인, 오늘 정말 예쁘게 했네요. 그의 손가락이 제 머리카락을 쓰다듬었습니다. 귀 밑으로 목덜미로 내려왔어요. 아, 작은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예민하네요? 그가 웃으며 속삭였어요. 그리고 그의 입술이 제 목에 닿았습니다. 부장님, 안 돼요. 저는 말했지만 제 몸은 밀어내지 못했어요. 아니, 밀어내지 않았습니다. 왜요? 부인도 원하잖아요. 그의 손이 제 허리를 타고 내려왔어요. 천천히, 너무나 천천히. 남편은 지금 회사에서 야근 중이에요. 제가 시킨 거니까 제가 잘 알죠. 그의 말에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부장님, 이건 쉿. 그의 손가락이 제 입술을 막았습니다.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마요. 오늘은 그냥 우리 둘만 있어요. 그리고 그가 저를 침대 쪽으로 밀었습니다. 부드럽게 하지만 거부할 수 없게. 침대에 눕혀졌을 때 저는 천장을 올려다봤어요. 형광등 불빛이 눈부셨습니다. 그가 제 위로 올라왔어요. 부인, 정말 아름다워요. 그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제 배 위로, 가슴 위로. 우리 그냥 이야기만 하기로. 이것도 이야기예요. 몸으로 하는 이야기. 그의 손이 제 옷 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피부 위를 따라 천천히 올라왔어요. 아,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손길이 뜨거웠어요. 남편과는 다른 낯선 온기였습니다. 예쁜 몸이네요. 그가 속삭이며 제 옷을 벗기기 시작했어요. 단추 하나, 두 개. 저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저항할 수 없었어요. 술 때문일까요?
아니면 제 안에 다른 무언가 때문일까요? 옷이 벗겨지고 피부가 드러났습니다. 그의 손이 제 몸 전체를 탐색했어요. 목에서 쇄골로, 쇄골에서 가슴으로, 가슴에서 배로. 아, 안 돼요. 저는 중얼거렸지만 제 몸은 정직했습니다. 그의 손길에 반응하고 있었어요. 부인 몸이 원하고 있어요. 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아니, 그날 오후, 우리는 서로의 체온을 느꼈습니다. 그의 무게가 제 몸 위에서 움직였고, 저는 나도 모르게 신음을 흘렸어요. 아, 아, 이성은 사라지고 본능만이 남았습니다. 침대가 삐걱거렸고, 우리는 서로를 탐했어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1시간? 2시간?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저는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고 숨이 가빴습니다. 옆에는 서진 부장이 누워 담배를 피우고 있었어요. 부인, 괜찮아요? 네. 저는 겨우 대답했습니다. 다음에 또 봐요. 네. 한 번으로 끝이 아니죠. 우리 이제 시작한 거예요. 그의 말에 저는 몸이 얼어붙었어요. 이제 시작? 휴대폰을 봤습니다. 오후 5시 남편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어요. 여보, 오늘도 늦을 것 같아. 저녁 챙겨 먹어. 사랑해. 눈물이 흘렀습니다. 남편아, 미안해. 나. 하지만 그 눈물도 잠시. 서진 부장이 다시 저를 끌어안았으니까요. 울지 마요. 남편 일은 제가 잘 처리해 줄게요. 대신, 가끔 이렇게 만나주면 돼요. 응?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돌이킬 수 없는 길로 들어섰습니다. 남편을 위해서라고 스스로를 속이면서 그날 이후로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아니, 제가 달라진 거겠죠. 서진 부장과의 만남은 계속됐어요. 일주일에 한 번, 때로는 2번. 남편이 야근할 때마다 저는 그를 만났습니다. 여보, 오늘도 늦어. 남편의 전화가 올 때마다 제 휴대폰에는 다른 문자가 와 있었어요. 오늘 시간 돼요? 보고 싶어요. 서진 부장이었습니다. 저는 매번 그 문자에 답했어요. 네, 갈게요. 모텔에서 때로는 조용한 펜션에서 우리는 만났습니다. 그리고 매번 같은 일이 반복됐죠. 어느 날 그가 말했어요. 부인, 아니, 이제 이름으로 불러도 될까요? 네. 계속 부인이라고 부르니까 어색해요. 우리 이제 남보다 가까운 사이잖아요. 그의 손이 제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제 이름은 지은이에요. 지은, 예쁜 이름이네요. 그가 미소 지으며 제 이마에 입을 맞췄어요. 그 순간 제 심장이 뛰었습니다. 이게 뭐지? 만남이 거듭될수록 저는 이상한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두려움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죄책감이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감정이 생겼어요. 설렘. 그를 만나기 전 가슴이 두근거리고 그의 문자가 오면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이건 설마. 저는 제 자신을 부정하려 했어요. 하지만 거울 속 제 모습은 정직했습니다. 사랑에 빠진 여자의 얼굴이었어요. 지은아. 그날도 우리는 모텔방에 있었습니다. 침대 위에서 서로의 체온을 나눈 후였죠. 왜요? 나 당신한테 진심이에요. 그의 말에 저는 놀라 그를 봤어요. 진심이요? 네. 처음엔 그냥 호기심이었어요. 예쁜 여자 보면 누구나 관심 가지잖아요. 그가 제 볼을 쓰다듬었습니다. 근데 만날수록 진짜 좋아지더라고요. 당신이라는 사람이.
부장님, 나도 이름으로 불러줘요. 서진이라고. 서진 씨. 응, 지은아. 그가 저를 끌어안았어요. 그 품이 따뜻했습니다. 남편보다 더, 아니, 그렇게 느껴졌어요. 한편 남편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여보, 좋은 소식이야. 어느 날 남편이 퇴근하며 환하게 웃었어요. 뭔데? 부장님이 나 다음 달에 승진시켜 주신대. 과장으로. 정말? 응. 요즘 부장님이 나한테 완전 잘해주셔. 프로젝트도 좋은 거 맡겨주시고. 남편이 저를 안아 올렸습니다. 다 당신 덕분이야. 당신이 응원해줘서 힘이 났어. 저는 웃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복잡한 감정이 있었습니다. 남편 승진은 내가 서진 씨와 만나고 있어서구나. 죄책감과 동시에 묘한 자부심 같은 것도 느껴졌어요. 나 때문에 남편이 승진했어. 내가 남편을 지킨 거야. 스스로를 그렇게 위로했습니다.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어느 날 서진 부장이 저에게 선물을 줬어요. 이거 당신한테 어울릴 것 같아서. 명품 목걸이였습니다. 이런 건 받을 수 없어요. 왜요? 좋아하는 사람한테 선물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좋아하는 사람? 그럼요. 지은이 내가 얼마나 좋은데. 그가 직접 제 목에 목걸이를 걸어줬어요. 그의 손길이 목덜미를 스칠 때 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예뻐요. 감사해요. 그날 밤 우리는 평소보다 더 격렬하게 서로를 탐했어요. 지은아 너무 예뻐. 그의 목소리가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우리는 침대 위에서 뒤엉켜 있었어요. 그의 무게가 제 몸 위를 눌렀고 저는 그를 껴안았습니다. 서진 씨, 아, 신음이 흘러나왔어요. 우리의 체온이 섞였고 땀이 흘렀습니다. 나, 당신 없으면 안 될 것 같아. 그의 말에 저는 더 세게 그를 안았어요. 침대가 흔들렸고 우리는 몇 시간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세상에 우리 둘만 있는 것처럼. 끝나고 난 후 그의 품에 안긴 채 저는 생각했어요. 이게 사랑일까? 남편과는 다른 감정이었습니다. 더 뜨겁고 더 격렬하고 더 아찔했어요. 지은아, 뭐 생각해요? 아무것도요. 거짓말. 표정 보면 알아요. 그가 제 볼에 입을 맞췄어요. 나, 당신 사랑해요. 놀랐어요? 근데 진심이에요. 그의 눈을 봤습니다. 진지했어요. 저도 제 입에서 말이 나오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삐삐삐. 휴대폰 알람이 울렸어요. 남편이 퇴근할 시간이었습니다. 가봐야 해요. 벌써요? 조금만 더 있어요. 안 돼요. 남편이. 그 말에 서진 씨의 얼굴이 굳었어요. 남편 이야기는 하지 말아요. 우리 있을 때는. 하지만 지은이는 나한테 집중해요. 남편 생각은 나중에 해도 돼요. 그가 다시 저를 끌어당겼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는 서로를 탐했어요. 택시 안에서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목에는 서진 씨가 선물한 목걸이가 걸려 있었어요. 나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걸까? 혼란스러웠습니다. 남편을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서진 씨와 있을 때의 그 느낌은 다른 무언가였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남편은 아직 안 왔어요. 저는 거울을 봤습니다. 목걸이를 풀어야 했어요. 남편한테 들키면 안 되니까. 하지만 한참을 그대로 있었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을 보며 나는 누구지? 남편의 아내? 아니면 서진 씨의 연인?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저는 서진 씨에게 빠져들고 있었어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위험한 감정에 여보 다녀왔어.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 저는 급히 목걸이를 풀어 서랍에 숨겼어요. 왔어? 응. 오늘 부장님이 저녁 사주셨어. 승진 축하한다고. 남편이 환하게 웃으며 저를 안았습니다. 그래, 잘 됐네. 응, 다 당신 덕분이야. 사랑해. 남편이 제 볼에 키스했어요. 하지만 저는 아무 느낌도 없었습니다. 마치 남이 만지는 것 같았어요. 왜? 남편 손길은 이렇게 차갑게 느껴지는 거지? 저는 남편을 안아주면서도 머릿속에는 서진 씨가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잠든 후 저는 몰래 휴대폰을 봤어요. 서진 씨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오늘 정말 좋았어요. 내일도 보고 싶네요. 사랑해요, 지은아.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답장을 보냈어요. 저도요. 보고 싶어요. 그렇게 저는 완전히 빠져들었습니다. 이것이 사랑이라고 착각하면서 돌이킬 수 없는 늪속으로 3개월이 지났습니다. 남편은 과장으로 승진했고 새로운 부서로 발령받았어요. 여보, 드디어 부장님 밑에서 벗어났어. 남편이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이제 새 출발이야. 다 당신 덕분이야. 저는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그래, 이제 됐어. 남편이 원하는 걸 얻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끝낼 때가 됐어요. 그날 밤 남편이 잠든 후 저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모든 것이 있었어요. 녹음 파일들, 모텔 영수증들, 문자 메시지 캡처들, 서진 씨가 준 선물들. 처음부터 계획이었어. 그렇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이 관계가 어떻게 끝나야 하는지 모든 것이 계획이었다. 사람들은 제가 서진 부장에게 넘어갔다고 생각했겠죠. 사랑에 빠졌다고 착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그를 사랑한 적이 없었어요. 처음 그 카페에서 만났을 때부터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사람을 이용하자. 남편을 위해서. 그래서 녹음기를 항상 가방에 넣고 다녔어요. 그래서 모든 영수증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달콤한 말들을 전부 증거로 남겼죠. 지은아, 사랑해. 그가 속삭일 때마다 저는 속으로 웃었어요. 좀 더, 좀 더 말해줘. 증거가 더 필요하니까. 서진 씨, 오늘 만날 수 있어요? 제가 먼저 문자를 보냈습니다. 당연하죠. 언제든지. 보고 싶었어요. 오후 2시, 평소 그 모텔에서요. 알겠어요. 기다릴게요. 저는 가방을 챙겼어요. 그 안에는 모든 증거가 들어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그는 환하게 웃으며 저를 맞았습니다. 지은아, 오늘 정말 앉으세요. 제 차가운 목소리에 그가 멈췄어요.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앉으세요. 할 이야기가 있어요. 그가 천천히 침대에 앉았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어요. 이게 뭐예요? 열어보세요. 그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봉투 안에는 모든 것이 있었습니다. 녹음 파일 목록, 모텔 영수증 사본들, 그가 보낸 문자들, 선물 구매 내역들. 이게 대체 3개월간의 기록이에요. 우리가 만난 모든 순간들. 제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지은아, 너 대체 저 녹음도 다 있어요. 부장님이 저한테 했던 말들. 사랑한다. 남편은 신경 쓰지 마. 우리 계속 만나자. 전부 다요. 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왜 이런 걸? 왜긴요? 보험이죠.
부장님, 제가 정말 부장님을 사랑했다고 생각하세요? 뭐, 한 번도 사랑한 적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전부 연기였어요. 제 남편을 위한 이, 이 미쳤죠. 저도 알아요. 저는 웃었어요. 차갑게. 하지만 효과는 확실했잖아요. 제 남편 승진했어요. 다른 부서로 갔고요. 내가 이용했어요. 부장님이 저를 이용하려 했던 것처럼. 이 증거들, 부장님 부인한테 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 너 지금 앉으세요. 아직 할 말 안 끝났어요. 제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부장님 애들 있죠? 중학생, 고등학생. 이 증거가 법정까지 가면 재산 분할, 위자료, 양육권. 그만해. 제 남편한테도 못할 짓 했어요. 부하 직원 부인이랑 불륜이라니. 회사에서도 잘리겠죠. 그의 얼굴이 완전히 하얗게 변했어요. 제발, 제발 하지 마. 처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당당하고 카리스마 있던 사람이 무릎 꿇을 듯이 애원하고 있었어요. 조건이 있어요. 뭐? 뭐든지 할게. 첫째, 제 남편 건드리지 마세요. 앞으로 평가든 뭐든 공정하게 하세요. 알았어. 둘째, 저한테 절대 연락하지 마세요. 문자도 전화도 아무것도. 그래. 셋째, 이 일은 영원히 묻어요. 부장님도 저도 무덤까지 가져가는 거예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만약 이 약속 어기면 이 증거들 전부 부장님 부인한테 가요. 회사에도 가고요. 알았어. 알았다고. 저는 가방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부장님. 뭐? 부장님은 유부남이에요. 애가 둘이나 있는. 알아. 저도 유부녀고요. 사랑하는 남편이 있어요. 저는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우리 여기까지예요. 각자 자기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지은아, 다시는 그 이름으로 부르지 마세요. 저는 김대리 부인이에요. 끝까지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부장님. 다시는 만나지 않길 바랄게요. 문이 닫혔습니다. 복도를 걸어 나오면서 저는 깊게 숨을 쉬었어요. 끝났어. 드디어 끝났어.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봤어요.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나는 뭘 한 거지.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남편을 지켰으니까요. 택시 안에서 저는 휴대폰을 봤습니다. 서진 부장의 모든 연락처를 삭제했어요. 문자도 통화 기록도 전부. 그리고 녹음 파일들은 암호를 걸어 숨겼습니다. 이건 절대 누구도 알면 안 돼. 남편도 친구도 가족도 아무도. 집에 도착했을 때 남편이 먼저 와 있었어요. 어디 갔다 와? 응, 그냥 산책. 그래. 와, 오늘 좋은 일 있었어. 무슨 일인데? 세부서 팀장님이 나 되게 좋아하셔. 앞으로 잘 될 것 같아. 남편이 저를 안아 올렸습니다. 다 당신 덕분이야. 정말 사랑해. 나도 사랑해. 저는 남편을 꼭 안았어요. 미안해. 하지만 다 너를 위해서였어. 그날 밤 남편이 잠든 후 저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거실로 나와 창밖을 봤어요.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나는 나쁜 사람일까? 남편을 위해서라고 했지만 결국 저도 선을 넘었어요. 다른 남자와 몸을 섞었고 그를 이용했죠. 하지만 이게 최선이었어.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 비밀은 무덤까지 가져갈 거예요. 죽을 때까지
절대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을 겁니다. 그 후로 1년이 지났습니다. 남편은 잘 나가고 있어요. 새 부서에서 인정받고 곧 또 승진할 것 같습니다. 서진 부장과는 완전히 연락이 끊겼어요. 가끔 회사 행사에서 마주칠 때가 있지만 우리는 남처럼 인사만 할 뿐입니다. 그의 눈빛에서 원망도 그리움도 보이지 않아요. 아마 그도 저처럼 그날을 지워버리고 싶은 거겠죠. 저는 평범한 주부로 돌아왔습니다. 아침에 남편 출근 준비시키고 집안일하고 저녁 준비하고 평범한 일상. 하지만 가끔 밤에 혼자 있을 때 그때의 기억이 떠오릅니다. 서진 부장의 손길, 그의 목소리, 그의 체온. 그리고 제가 했던 모든 것들. 나는 남편을 지켰어. 스스로에게 되뇌이며 저는 잠들려 합니다. 하지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알고 있으니까요. 제가 한 일이 옳았는지 그른 것이었는지 그 답을 영원히 알 수 없을 거라는 걸. 오늘도 남편이 퇴근했습니다. 여보, 다녀왔어. 어서 와. 저녁 다 됐어. 평범한 대화, 평범한 저녁. 하지만 제 서랍 깊숙한 곳에는 암호가 걸린 USB가 숨겨져 있어요. 그 안에 모든 진실이 담겨 있죠. 절대 열어볼 일 없을, 절대 누구에게도 보여줄 수 없을 진실. 이건 내 무덤이야. 살아있는 동안 절대 열지 않을, 죽을 때까지 가져갈 비밀. 저는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남편의 아내로, 사랑하는 사람의 반려자로, 그리고 아무도 모르는 비밀을 품은 여자로. 이것으로 황혼 보석함의 이야기는 끝입니다. 재밌게 보셨는지요? 자신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참,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